오늘 영상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승기와 하락기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도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도 불인이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영상일 것 같아요. 바로 매수 타이밍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제가 10년 가까이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어떠한 내용이 숫자로 전달되지 않으면 잘 납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 이 썸네일의 영상에서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전세가율을 통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에만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의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시거나 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 테니 이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검증해 보려고 해요.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은 피하고 매수하면 좋은 타이밍을 찾아가다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부동산 하락기와 상승기에 아파트 매수자의 심리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부동산 상승기에는요, 이미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걸 예상하고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고 싶어지고 이게 수요로 이어져서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오른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아파트를 가장 빠른 타이밍에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도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오르려는 경향이 있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 집을 사면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가 위험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 최근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조심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LTV 40%를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갚아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는 불과 몇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라서 6억이 된 거죠.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 쉬워요. 원래 내 생각은 5억에서 2억만 대출을 받는 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미 살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사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무리하지 않는 선이 5억짜리였으니까 눈을 좀 낮춰서 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용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영끌을 해서 6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른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해서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이 타이밍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아파트 가격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은 아닌지, 전세가는 받쳐주지 못해서 앞으로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될 지역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플랜 B가 없는, 뒤가 없는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락기인데요. 하락기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바닥을 잡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파트 가격이 쌌는데 왜 사람들이 안 샀을까? 그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빚내서 집 사시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런 하락기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선택권이 넓죠.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여러 개 봐둔 다음에 집주인한테 아파트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저도 2,500만 원을 깎았거든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계약서 쓰러 가서도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지금 들으면 이때 아파트를 당연히 사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하락기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잘했다고 부럽다고 하죠. 이건 상승기니까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하락기에는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확실한 매수 기준이 필요한 거고 이때를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지금부터 틈틈이 해두는 거죠.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하락기에는 특히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락기에 투자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제가 앞에서 아파트 가격은 오를 때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바닥 밑에 지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몸소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출 받아서 내가 집을 사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는 바닥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에요. 시장의 가격이라는 건 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싼데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 그래서 이것이 수요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이 선순환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찾아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제가 브리니 특강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B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매일매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명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동산 카페에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과 포지션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나 블로그의 의견을 참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객관적인 자료도 KB 부동산 시세에 있는 자료인데요. 바로 여기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매수의 지수인데요. 이 지표는 전국의 공인중개업소의 사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를 확인하는 지표예요. 이 매수의 지수의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는 매수자가 적으니까 이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하락기 때의 데이터를 보면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매수 우위 지수는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수요로 이어져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데이터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서울시의 매매 가격 지수와 매수 우위 지수예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진해질수록 매수 우위 지수가 낮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중간,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매수 우위 지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매매 증감은 전달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만 보기 위해서 올랐으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떨어졌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빨간색이 연거푸 나오게 되겠고 하락장에는 파란색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 1월 이후에 계속해서 빨간색이에요.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때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2000년 1월에 27로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됐고요. 그런데 이게 2월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죠. 27포인트에서 45.4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은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올랐어요. 상승장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건 2005년 1월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05년 1월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19.6포인트로 낮은 상태였고요. 이때 뭐 하락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전에 8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2월로 넘어가면서 매수 우위 지수는 53.6포인트로 크게 올랐고요. 이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함께 올랐고요. 이때 이후로 또 3, 4년 동안 계속해서 또 상승장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승장을 확인해 볼게요. 2014년 7월에서 8월로 넘어갈 때 매수 우위 지수가 28포인트에서 43.3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역시 이때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서울시 아파트의 상승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매수 우위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긴 해도 일정 수준은 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10에서 20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요가 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서울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함께 봤을 때 적어도 40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일정 수준은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매수 우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상승기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과하게 해석하셔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이미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더 커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딱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지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공급 계획, 그리고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수 우위 지수는 앞으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꼭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로 본인만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폭등론자와 폭락론자 사이에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